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고 정부는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공상가도 음모론자도 아닙니다. 5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직접 누비며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부채 위기를 미리 예측한 레이 달리오입니다. 그리고 그가 4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책 빅사이클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파산하는가? 잠깐, 국가가 파산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1700년 이후 존재했던 750개가 넘는 외환채권 시장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심각하게 평가절하된 상태입니다. 강대국이었던 나라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달리오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바로 그 13번째 대규모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에 서 있다고. 이게 단순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일까요? 달리오가 말하는 빅사이클은 단순히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5가지 거대한 힘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세계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돈과 부채의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간의 지정학적 충돌입니다. 네 번째는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외부 충격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의 등장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폭발할 때 역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국이 흔들리고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달리오는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그렇다면 부채는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달리오는 아주 단순하게 정의합니다. 부채는 돈을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돈보다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국가는 2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서 평가절하한다. 두 번째, 화폐 발행을 자제하고 채무불이행을 선택한다.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은 언제나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자율을 낮추고 시장에 돈을 공급해서 당장의 위기는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위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뤄진 위기는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옵니다. 달리오가 연구한 모든 대규모 부채 사이클은 예외 없이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재조정. 그게 인플레이션이든 디폴트든 화폐 가치의 폭락이든 결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이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신용이 팽창하고 사람들은 부유해집니다.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삽니다. 모두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기존 빚을 갚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서 버팁니다. 그러다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건 하나입니다. 돈을 찍는 것, 국채를 직접 매입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채 규모는 더 커지고 시스템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달리오는 이 과정을 9단계로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위기가 정부로, 정부에서 중앙은행으로 옮겨가는 전형적인 패턴을, 그리고 역사는 이 패턴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달리오는 2025년 현재를 빅사이클의 5번째 단계로 진단합니다. 이 단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과도한 부채, 내부 분열, 외부의 위협이 동시에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역사는 항상 같은 유형의 지도자를 등장시켰습니다. 포퓰리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적인 인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트럼프의 재집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우경화와 자국 우선주의. 달리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빅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적 패턴이라고. 실제로 중국의 부상, 미중 갈등의 심화, 달러 패권의 균열. 이 모든 것이 달리오가 예측한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달리오는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분석을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만 알고 있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달리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직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그는 단순히 위기를 경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3% 3단계 해결책이라는 구체적인 처방도 제시합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이하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회복하는 것. 그러나 그는 동시에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그렇다면 달리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개인으로서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라는 것 아닐까요?
빅사이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달리오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오의 마지막 원칙은 이렇게 끝납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면 걱정해야 하고, 걱정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역설적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책을 직접 읽으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오늘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한 수백 년의 역사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목은 빅사이클, 저자는 레이 달리오, 출판사는 한빛비즈이며 2025년 6월 3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장르는 경제 전망과 국제 정치 관계를 아우르는 논픽션입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으신 분, 장기 투자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 미중 갈등과 달러 패권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 그리고 단순히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모든 분께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앞으로 소개해드릴 더 많은 책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댓글로 이 책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